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갈라타사라이와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토트넘의 순위를 보면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3연승을 달리면서 2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는 2승 1무 9득 6실점을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터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갈라타사라이는 현재 터키 리그에서 9승 1무 29득 9실점을 기록하면서 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5승 1무 4패 22득 11실점으로 7위에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프리미어 리그의 수준이 더 높아서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경기는 어렵기로 소문난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토트넘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경기 전 다양한 매체들의 예상을 살펴봤는데 후스코어드닷컴에서는 갈라타사라이의 2대1 승리를 예상하였고, 그리고 영국 매체 스포츠 키다에서도 갈라타사라이의 2대1 승리를 예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믿을만한 선수라고는 손흥민 선수밖에 없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온다면 득점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경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갈라타사라이는 산체스, 메르텐스, 오시멘, 이카르디 등을 앞세운 3-4-3으로 나왔고, 토트넘은 포스키퍼, 그레이, 벤 데이비스, 드라우신, 포로포백, 베르발, 비수마, 메디슨, 3미들, 손흥민, 랭크쇼, 존슨의 4-3-3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 주변에 선수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2분 랭크셔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요. 옵사이드긴 했지만 랭크셔는 일단 슈팅을 때렸는데 산체스에게 막히고 말았고,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 옵사이드긴 했지만 반대편에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패스하지 않는 약간 랭크셔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이제 다음 장면을 볼까요? 갈라타사라이는 이제 홈팀이었거든요. 갈라타사라이 홈팀답게 홈팬들이 정말 열렬히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갈라타사라이가 이렇게 토트넘에게 전방 압박을 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약간 고전하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초반에 이렇게 상대방을 전방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도 나름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분위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갈라타사라이의 선제골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튀어나온 세컨드 볼을 지금 갈라타사라이의 이 선수가 말도 안 되게 그냥 때렸는데 그냥 이 골이 들어가 버리면서 1대0으로 6분 만에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뽀록성 슈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선제골을 먹은 토트넘은 약간 운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1대0으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9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헤딩 패스로 메디슨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다시 패스를 넣어주지 않고 약간 욕심을 부리고 돌진해 나가다가 산체스에게 막혀버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메디슨의 탐욕은 정말 별로였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메디슨이 이쯤에서 공을 잡아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었으면 됐는데, 메디슨은 그냥 이렇게 혼자 돌파하다가 산체스한테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분에는 갈라타사라이가 또 말도 안 되는 중거리 슛을 노려면서 또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이번에는 크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밀리는 토트넘이었고, 드라구신이 일단은 메르텐스를 걷어차 버리면서 위험했는데 다행히 경고를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드라구신이 조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살펴보면은 이렇게 갈라타사라이는 토트넘을 박스 안에 가둬놓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확실히 어려운 터키 원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리는 토트넘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동점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이제 공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파울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심판이 어드밴테이지를 주었고, 이 공을 그레이가 받게 되었는데, 그레이는요 이렇게 공을 잡아서 박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반대편의 존슨을 받습니다. 그리고 존슨에게 정말 좋은 로빙 패스를 넣어주었고, 존슨이 이 공을 박스 안에 받아서 랭크셔에게 패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랭크셔가 그냥 침착하게 박스 골대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1대1 동점이 돼버린 토트넘이었습니다.
18분에 동점을 만들어버린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드라구신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메디슨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메디슨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여기 침투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고 일단 공을 접고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메디슨이 패스 타이밍도 늦고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미들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오늘 전반에 너무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4분에는 오시맨이 슈팅을 때렸는데 포스트 키퍼가 선방해 내면서 일단 여기까지는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파울을 당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심판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몸싸움에 대한 파울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정 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홈팀에게 약간 유리한 판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잡아서 베리발에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었는데 베리발이 박스 안 엔드라인 쪽까지 들어가서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이 크로스가 아무한테도 연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선발로 나온 베리발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오시맨이 30분에 골망을 흔들었지만 이 장면은 옵사이드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문제의 장면이 나오는데 드라구신이 이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드라구신에게 평범한 패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드라구신이 약간 볼터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볼터치를 하고 말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갈라타사라이 선수 2명이 이렇게 압박을 걸으면서 공을 뺏었습니다. 그렇게 공을 뺏긴 토트넘은 바로 역습을 당하고 말았고, 오시맨이 침착하게 박스 안에서 밀어 넣으면서 32분 2대1로 다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는데, 와, 드라구신이 약간 이렇게 터치에서 공을 뺏기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메로였다면 아마 이번 골은 먹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롱 패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면 터키 원정이라서 몸이 덜 풀린 걸까요? 손흥민 선수의 터치가 길면서 일단은 전반에 좋은 찬스 한 번 날린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설명드려보면은 산체스가 왼쪽 측면으로 공격하는 손흥민 선수의 발을 걷어차 버리면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와, 산체스가 이렇게 많이 컸나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산체스였는데, 여하튼 손흥민 선수를 걷어차면서 막는 약간 배은망덕한 산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시맨이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막아내는 포스트키퍼였습니다. 오늘 포스트키퍼는 정말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또 한 골을 실점하고만 토트넘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르텐스가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요. 이렇게 공간으로 얼리 크로스를 넣어주는 메르텐스였고, 지금 오시맨이 나폴리 시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선수가 정말 빠르고 뭐 다리도 긴 선수거든요. 이렇게 지금 드라구신과 이게 포로인가요? 이 두 명의 선수 사이로 재빠르게 들어갔고 그냥 침착하게 골을 밀어 넣으면서 39분에 3대1로 끌려가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거였는데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정말 세거든요. 이런 경기에서 굳이 손흥민 선수를 체력적으로 부담을 줄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레이가 패스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토트넘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박스 안에 갇혀서 밀리면서 오늘 미드필드에서 밀리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은 3대1로 끝이 났고, 오시맨이 정말 미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여기 갈라타사라이에 있을 정도의 선수는 아니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전반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토트넘은 점유율을 먹고 공격하는 팀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점유율에서 밀렸습니다. 44%밖에 점유율을 못 먹었고, 갈라타사라이가 슈팅 11개 그리고 유효 슈팅 5개 날리면서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한 번의 슈팅만 때렸는데 그게 슈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반을 압도하면서 슈팅을 막 때린 갈라타사라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스탯을 한번 볼까요? 평점을 살펴보면 이제 중원에서 비수마가 조금 잘해주고 있었는데 베리발과 메디슨이 오늘 경기에서요
몸싸움 경합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베리발은 조금 실망스러운 게 몸싸움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몸싸움 경합에서 다 밀리면서 빵 퍼센트, 그리고 메디슨은 2번 성공했지만 일단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드라구시님 실점에 관여하는 실수를 하면서 최하 평점을 받고 있었고, 손흥민 선수는 계속 파울을 당하고 있었는데 일단 파울이 불리지 않으면서 전반에는 낮은 평점을 받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히트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디슨은 여기 중원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그렇게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고, 비스마는 정말 미친 활동 반격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의 미드필더 중에서 제일 빛났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은 그냥 오늘 경기력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후반에는 미드필더를 변화를 줘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일단 메디슨과 베리발을 동시에 빼고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엔제 감독이 경기를 포기할지 아니면 후반에 승부수를 볼지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존슨과 손흥민을 빼고 셉세비와 벤탄쿠르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문제는 미드필더였는데 공격수를 빼서 전혀 효과가 없었고 계속 밀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5분 셉세비의 패스를 받은 랭크셔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때렸는데 연약한 소녀 슛이 나와 버리면서 골 찬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60분 랭크셔는 이를 내버리고 말았는데 과격한 태클을 하다가 추가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해버리는 랭크셔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과 베리발을 빼고 사르와 솔랑키를 투입하는 토트넘이었고, 솔랑키가 69분 바로 골을 넣어버리면서 한 골 따라잡는 토트넘이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스웨덴 리그에서 영입한 18살의 소년이 갈라타사라의 원정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징징거릴 만큼 멍청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네요. 드라구신 지금까지 괜찮아 보이는데요. 산체스는 손흥민과 결투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어버리는 갈라타사라이군요. 이 말도 안 되는 골 뭐냐고 라면서 갈라타사라이의 선제골이 들어가자 이거 뭐지? 라고 반응하는 팬도 있었고요. 나의 미래의 공격수 랭크셔는 고트라고. 랭크셔가 토트넘 1군에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 소니를 빼서 입스위치 경기를 위해서 아껴줍시다. 소니를 굳이 체력 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시맨이 우리를 발라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드라구신 에이전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냄새 나는 수비를 하고 있다고. 오늘 경기는 너무 어려운 경기군요. 토트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너무 부끄러운 경기라서 더 이상 보기가 싫습니다.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실망하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오늘 엔지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였는데요. 근데 갈라타사라이는 홈 경기였기 때문에 오시멘, 이카르디, 메르텐스 등등 공격수를 모두 투입하면서 100%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엔제 감독은 굳이 선발로 쓰지 않아도 되는 손흥민을 선발로 쓰면서 체력 안배를 해주지 않았고, 손흥민을 선발로 쓸 거면 이번 경기 이겼어야 했는데 메디슨과 베리발을 선발로 투입시켰는데 두 선수가 경기에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반에 밀렸고, 후반 85분 경에는 갈라타사라이가 슈팅 27개, 토트넘은 슈팅 3개만 날린 만큼 완벽하게 밀린 토트넘이었습니다. 결국 엔제 감독의 선발이 잘못되었고 손흥민 선수만 괜히 선발로 나왔다가 체력만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메디슨과 베리발 정말 못하던데 그 두 명을 선발로 쓸 거면 손흥민도 선발로 쓰지 않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엔제 감독의 잘못된 선발로 패배하고만 토트넘이었는데, 주말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나오고 토트넘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